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석씨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동평균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20일차인데요. 남은 25일차가 있지만 오늘까지 공부하시면 차트 기본의 절반은 배우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과 이격도를 통하여 매매 시점을 찾을 수 있다입니다. 오늘의 좋은 문구는 감정이 격할 때는 매매를 자제할 것. 결코 홧김에 팔고 홧김에 사지 마라. 가끔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화가 나서 시장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래갖고 막 감정적으로 매매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감정이 격할 때는 매매를 자제하십시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격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격이 뭔지 아셔야 돼요. 보시면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어요. 여기는 주가가 단기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멀다. 이 화살표 급락해서 이동평균선과 멀다. 이것을 우리는 이격, 간극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이격이 크다라는 것은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멀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되돌아간다. 이 가정하에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가는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멀어지면 언젠가는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되돌아오는 특성, 회귀현상.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것이 있는데 이 성질을 그냥 수치화한 것이 이격도예요. 그래서 이격도라는 거 무엇인가?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눈에 좀 편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단기 투자 시점 포착 보조지표라는 거예요. 이동평균선만 봐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감이 안 와. 그래서 보조도구로서 이격도라는 것을 통해서 수치화시킨 거예요. 일반적으로 20일, 60일 이격도를 사용하고요. 여기 보시면 공식이 나와 있는데 당일 주가의 종가, 당일의 이동평균선을 나누고 곱하기 100이에요. 어렵죠?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HTS에서 이격도를 불러오면 차트 위나 아래에 이렇게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여요. 이 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가의 흐름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값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1,000원으로 픽스해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900원, 950원, 1,000원 돌파해서 1,050원, 1,100원 이렇게 이동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격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습니다. 주가에서 20일 이동평균선 값 1,000원으로 다 똑같이 해놓는데 이걸 나누면 90%가 나와요. 그리고 똑같으면 100%, 110원이 되면 110%. 이것이 이격도입니다. 그래서 이 100%가 똑같았을 때를 기준값이라고 해요. 100을 기준값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격도 그림으로 딱 그려보면 똑같아요. 틀려지는 거는 기준값이 100이라는 거. 그리고 90%, 95%, 100% 이게 똑같이 맞물렸죠? 105%, 110%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아요. 이 선으로 이렇게 보기 편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20일 동안에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격도로 봤을 때 20일 동안 산 사람의 평균 매수가가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이게 이격도가 1,200원, 120%만 올랐다. 그럼 20% 수익을 본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산 사람들의. 그럼 팔려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이게 쭈루루루 내려가면서 기준값으로 회귀한다는 것이에요. 이 가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00% 위에 있으면 주가 여기죠? 여기죠?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20일 이동평균선보다. 그리고 이격도를 볼 때요. 100 아래에 있다 그러면 여기죠. 90, 900원, 95원, 100원. 이동평균선 요 위에 있는데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선이 위에 있으면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100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면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격도란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를 수치화한 것, 퍼센테이지로 수치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보시죠. 20일 이격도와
20일 이동평균선을 갖고 와봤어요. 예를 들어서 100, 여기가 100인데 100 위에 있으면 주가가 위에 있고 100 아래에 있으면 주가가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 아래 주가가 있으면 이격도도 100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간극이 멀어졌어요. 이럴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해 주가하고 이동평균선이 멀어요. 이격이 크다고 그랬죠. 이격이 크면 어느 선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매수 지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격도도 100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이게 112까지 올라갔네. 12% 정도나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삐죽삐죽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단기적으로 이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간극이 커요. 이격이 커요. 그랬을 때 아까 여기처럼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회귀현상. 요걸 이용해서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이격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매매 시점 포착하는 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격도 매매 시점 찾는 원리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회귀현상을 이용한 것이고, 떨어져 있을 때는 근접하려는 속성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떨어지는 속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기준값 100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크거나 작으면 조만간 주가가 하락 또는 상승하면서 이격을, 간극을 줄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격도입니다. 그래서 이격도의 일반적인 매수, 매도 신호는,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통계상 이럴 때 매수, 매도하는 게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보조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격도가 100, 기준값을 상향, 하향 돌파 시 매수, 사는 거, 매도, 파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평선 배울 때 이렇게 이평선이 있는데 주가가 이거를 퉁 치고 올라갔어요. 이때가 우리는 매수 시점이었고,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동평선을 퉁 치고 내려왔을 때 우리는 파는 시점, 매도라고 얘기했어요. 이격도도 100을 기준으로. 100이라는 것은 주가와 이동평균선 값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뽀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툭 치고 올라가던 툭 치고 내려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때가 단기 매수, 매도 신호다. 그리고 20일 이격도는요. 20일 이격도는 플러스 5%, 마이너스 5% 해서 매도, 매수 이렇게 보는데 100을 기준으로 20일 이격도는 이렇게 105, 그 다음에 95, 플러스 마이너스 5 해서 이격도가 이렇게까지 95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단기적으로. 또 이격도가 이렇게 105를 넘어서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변곡점이 나오면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60일 이격도는 60일 이동평균선이죠. 60일 이동평균선은 좀 더 폭이 넓어요. 110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90입니다. 주가가 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거 너무 많이 간극이 너무 많이 커진 거 아니야? 그래서 단기적인 매수. 110 이상 올라갔을 때 너무 가파르게 올랐네. 너무 간극이 커. 줄여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는 팔려는 시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매수 매도 신호예요. 이거를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이시죠? 이게 이격도고 이게 일반 차트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20일 이격도. 요거는 빨간색이 같은 색으로 했어요. 20일 이평선. 파란색은 60일 이평선, 60일 이격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제가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빨간색 20일 이격도는 95 플러스 마이너스 105. 105 이상이면 팔아야 되나? 95 밑으로 내려오면 사야 되나? 요 파란색 110, 90. 요것도 110 이상 넘어가면 팔아야 되나? 단기적으로 내려오면 사야 되나? 요 기준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봤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실 걸 3점을 제가 찍어봤어요. 요 3개예요. 3개인데 보시면 이격도가 20일과 60일 이격도가 110을 넘고 있어요. 근데 흐지부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주가를 그대로 보시면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간극이 상당히 큰 상태로 있고 이격도는 흐지부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파는 거, 매도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여기는 90 이하까지 내려갔어요.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여기 간극이 상당히 둘 다 커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삐찍삐찍한다. 변곡점이 온다. 이럴 때는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듯 이격도하고 이 차트를 보시면서 보조지표로서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이격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조지표를 배울 텐데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수단으로 같이 보자. 보기 편하게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보시죠. 여기는 60일 이격도가 110까지 올라갔고 빨간색인 20일 이격도가 10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더 이상 삐쭉삐쭉하면서 내려앉으려고 그래요. 이때는 이 차트를 봐서 봉도 보고 거래량도 보면서 아 이때는 팔아야 되는 신호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 보조로서 활용하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매수 매도 신호가 어디서 나왔죠? 요겁니다. 기준가 100을 20일과 60일이 뚝 치고 올라갔어요. 이럴 때는 주가가 보시면 60일과 20일 평선을 뚫고 올라간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기준값을 돌파했을 때 매수 신호다. 만약에 여기처럼 이게 둘 다 하향 돌파했어요. 주가가. 여기 보면 하향 돌파했죠. 하향 돌파하면 이때는 파는 신호다. 그래서 보조지표로서 이평선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이격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격도로 매매 시점 찾기. 이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이하일 때 변곡점이 나타나면 전체적인 차트와 같이 번갈아 보면서 매수, 매도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여기처럼 기준가를 돌파하거나 상향 돌파, 하향 돌파 할 때 매수, 사는 거, 매도, 파는 시점을 보조로서 판단하는 거. 보기 편하게 놨죠, 이격도를. 요것만 봐서는 잘 오질 않는데 보기 편하게 해놓은 것이 이격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격도를 HTS에서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HTS 차트를 보면 기술적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격도를 치시면 나오고 대신 거는 이제 탄력성 변동성 지표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격도를 안 치시더라도 모멘텀 지표에 이격도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정창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기간이 50, 20, 60인데 저희는 20, 60을 주로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라인을 설정할 수 있고요. 두껍게 아니면 숨기고 기준선 설정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100의 선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종목 매수 매도 시점을 좀 선으로 긋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뭐 115로 할래. 하단은 95로 할래. 이렇게 하면 이격도에 선이 이렇게 평행선이 그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딱 누르면 위든 아래든 이 이격도 보조지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봤는데 나 이거 설정을 또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요 선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이격도 설정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기간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고 라인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기준선을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HTS 이격도 설정하는 법은 이렇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은 모습에서 다른 점 간파하기. 이 빨간 원 다음에 주가 추이가 틀려요. 왜 그럴까요? 지금 5일차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배우셨다면 이해하셨다면 이게 왜 틀린지 아마 간파가 되실 거라 믿는데요. 만약에 이게 왜 틀린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한번 앞에 거부터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 요 원. 첫 번째 거에 매매 전략이라고 했는데 60일 이평선 하락세가 주가 상승의 한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60일 이동평선이. 요 검정선은 120일 장기 이평선이에요. 하락하고 있으면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경우 매매 전략은 이 21선이 하락을 멈추고
그리고 주가가 5일선, 5일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사는 거. 단기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팔아버리는 신호. 철저하게 단기 매매 전략으로만 구사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여기가 틀린 점은 보시면 정배열 초기구간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수평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이 똑같이 수평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데 주가가 5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처럼 매수 구간이에요. 사는 구간인데 여기서 보시면 올라갔는데 여기서 5일 이평선이 깨지면 팔아야 되잖아요. 이 앞은. 그게 아니라 상승으로 전환되는 60일 이평선 그리고 12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도 상승으로 전환. 정배열 초기 구간 골든크로스 발생 한다라고 하면 추세가 깨지지 않는 날 이평선을 보면 2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 보유하는 중장기 관점의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평선으로만 봤을 때도 틀리다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5일차까지 다 하셨으면 이해가 되시죠? 하락하는 이평선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배열 초기 상승으로 전환되는 요 구간이 단기냐 중기냐 매매 전략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요즘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국의 경우에는 50일 이평선, 집착이라고 썼는데 50일 이평선을 생면선처럼 느낍니다. 여기 쫙 써놨는데 30년 동안 이거 쫙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500 지수 같은 대표 지수나 아니면 뭐 애플, 뭐 아마존 같은 그런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만약에 종목을 보실 때는 50일 이평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차트 보실 때는 우리처럼 60일이 아니라 50일 이평선을 중기 이평선으로 설정해 놓고 이게 생명선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문구는 이렇습니다. 오늘의 투자 명언 한번 쫙 읽어보시고요.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해서 제가 이 공부 쪽, 투자 관련된 공부 쪽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보조지표 들어갑니다. 새롭게. 보조지표 1 일반형 단기지표의 최고봉 스톡캐스틱이라는 거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